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밤에는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광고 시장 축소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결국은 생주식들에 대해서 우려가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광고 시장에 대해서 2023년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와 알파벳이 광고 시장의 왕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서서히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한 3천억 달러 규모의 광고 시장인데 오랫동안 이 두 회사가 독과점 형태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팬주식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으면서 광고 시장이 굉장히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까지도 광고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회사들이 지배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인사이드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표인데 보시면은 분홍색하고 파란색이 바로 구글하고 메타입니다. 그동안은 광고 시장을 2015년도 정점을 해가지고 다 잡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아마존이 위에 녹색 구간이 이제 아마존 구간인데 아마존이 굉장히 광고 시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48.4%로 올해 마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시장 관련해가지고 사실 지금 굉장히 크게 경쟁이 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게 반독점 조사 나오고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낳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하고 싸우고 있죠.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경쟁자로 나서고 있는 게 이제 바이던스 소유의 틱톡, 이 틱톡이 또 굉장히 SNS 쪽에서 어떤 그 젊은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이민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서 조금 더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게 지금 2026년까지 한 300억 달러 정도 광고 시장에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광고비를 사실 축소하고 있는데 이런 땡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에다가 정말 전력 질주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도 협력 체결을 하면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시장의 경쟁으로 인한 생주식들의 수익 축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이 빵 주식들이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 시장이 축소된다면 이들의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들의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어떤 급등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사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전망이 최근에 많이 안 맞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투자자분들이 신뢰성을 많이 잃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4,800 간다 그러다가 지금 3,800으로 지금 3,800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스닥은 지난밤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신저점을 다시 갱신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죠. 예측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생주식들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2023년도에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측 흐름을 보자면은 어떤 산타랠리가 있다라는 그런 기준 가정을 세우면서 1, 2분기에 대형주들에 대해서 매수 들어가면 3, 4분기에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전망은 그 흐름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이런 역풍이 하룻밤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한 25%밖에는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버텨주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채권 발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채권 발행하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수급에 의해서 주가를 더 받쳐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뭐 메타나 이런 회사들도 사실 지금 그 어떤 경쟁 체제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2023년도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 쇼핑 쪽에서 지금 실적 끌어올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수익 창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알파벳, 구글과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이 그나마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그나마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 팽주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내년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 과연 VR 기기를 출시할까인데요. 이제 곧 다가올 CES가 1월에 있습니다. 이 CES를 통해서 이번에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라고 꼽히고 있는 게 물론 로봇도 있겠지만 VR, XR 기기들이 좀 많은 신제품이 공개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신기술들도 많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 VR 기기 그리고 AR 기기 시장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이 VR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VR 기기를 출시해야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어떤 VR 기기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CNBC에서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불길한 출발을 알리고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조사기관인 NPD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증강현실 헤드셋 시장은 11억 달러를 기록해서요. 전년 대비 2%가량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 기준이고요. 글로벌로 보더라도 VR, AR 출하량이 9,600만 달러로 12%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그렇다면 내년 전망은 괜찮을지 보면 사실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그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VR 기기는 소니의 플레이션 VR2 기기인데요. PSVR2라고 하는데 이 기기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550달러,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 넘는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데 CCSI 인사이트에서는 내년 소비자들의 예산은 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VR 기기 같은 비필수적인 품목들은 구매를 많이 안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VR 시장도 딱히 기대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만약에 애플이 VR 기기를 출시하게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시장의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CCSI에서는 어두운 VR 시장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을 단 하나의 기업은 애플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애플의 충성 고객들과 그리고 애플의 에코시스템, 생태계로 인해서 만약에 애플이 VR 기기를 출시하게 된다면 이 시장도 뒤바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사실 내년 CES에서 그 VR 기기나 아니면 AR 기기의 어떤 신박한 기술들이 공개되겠지만 실제 내년에 많이 팔리게 될 전망은 아니거든요. 다만 애플이 출시하게 될 경우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애플이 내년에 정말 VR 기기를 출시할 것이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수 세무사님, 진짜 출시하게 될까요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출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VR, XR 기기와 관련주에 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요한 건 애플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 XR 헤드셋에 대해서 언제 출시하겠다라는 말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루머들, 이런 뭐 내부적으로 유출되는 몇몇 단편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메타의 이제 퀘스트 프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메타에는 이제 퀘스트 프로도 있고 아니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피코4라든가 뭐 퀘스트2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가 퀄컴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글라스하고 이제 합쳐진 제품을 2024년도에 또 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메타버스라는 그 아이템하고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없다 이렇게 돈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관심 없다 이렇게 손을 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XR
XR 헤드셋에 대해서 애플은 메타버스와는 좀 별개로 거리를 두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모호한 어떤 메타버스의 개념, 그로 인해 가지고 정확히 타겟화되지 못하는 소비자층, 이런 상황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이거는 돈 낭비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애플이 이제 최근에 홈팟이라는 스피커 내놨다가 이 신제품이 이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작년에 이제 단종되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XR 헤드셋에 대해서도 어쩌면 홈팟의 발자취를 따라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지금 굉장히 어떤 그 프리미엄 옵션을 달아가지고 고가 제품으로 지금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격이 적어도 2,000에서 3,000달러 수준으로 책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 메타의 퀘스트 프로가 1,500불이에요. 이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되죠. 그리고 퀄컴이나 뭐 이런 회사 제품들 그리고 메타의 피코4나 이런 것들은 400불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에서 너무 시장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좀 익어있는, 완숙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 실패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타겟이 추가 할인을 시작했어요. 타겟이 추가 할인을 시작했나요? 네, 타겟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추가 할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타겟의 할인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은 사실 타겟에 가서 타겟 카드 같은 거 받아오는 거 꽤 쏠쏠한 재미를 줍니다. 저도 이제 연말에 타겟에 가가지고 그럼 뭐 10불짜리, 15불짜리 쿠폰으로 주는 그런 카드를 이제 받아오곤 했는데 지금 이제 소비력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사실 소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도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치를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어느 정도 할인을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에서는 지금 이제 타겟 클리어런스 런이라는 이벤트를 발표를 했는데 의류, 신발, 장난감, 뭐 뷰티라든가 데코라든가 보석류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한 50%까지 할인하는 그런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 행사도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1+1 뭐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50 정도 사면 $10 카드 주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거나 아니면 $15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청소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할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타겟의 부사장인 크리스티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소비자들은 어쨌든 할인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기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랬지만은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연말에 이렇게 타겟에 가가지고 받는 카드를 언제 쓰냐면은 그 다음 해에 보면은 신상품이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신상품이 쏟아지는데 그때 이 카드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타겟 입장에서는 내년도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순이익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떤 소매 판매 업체들의 할인 행사가 연말 할인 행사가 더 2023년도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겟이 발행하는 뭐 할인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뭐 브랜드 의류 업체들이나 이런 곳들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재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거 아닐까요? 이들도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암울한 편일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재고를 줄이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고를 줄이는 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은 재고를 줄인다라는 말이 이게 똑같은 말로 이제 기업 수익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할인을 하려면은 결국은 할인을 하는데 사람도 한 명 더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결국은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에 또 문제가 생기고 월마트라든가 나이키라든가 뭐 타겟 이런 회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룰루레몬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사실 룰루레몬이 이렇게 연말 크리스마스 이후까지도 세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초까지도 지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소매 업체들 전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2023년도를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소매업체들이 과도한 재고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크게 할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상보다도 4분기 상품 마진이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스터카드에서 소매 판매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가지고 한 7.6% 증가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소비가 늘수록 소매 업체들 수익은 더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는 임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이런 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2023년도 초반까지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주요한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8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는커녕 연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월가의 시각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의 가장 큰 기대 요인이 중국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중국 경제가 재개가 된다면 2023년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부스트, 그러니까 부양될 것이라는 거죠. 특히 독일,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의 성장 수준에 가까워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우 부진한 저성장에 진입하게 된다고 월가는 진단합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자막을 작성할 때쯤 소폭 상승하던 금융 섹터마저 하락 전환했는데요. 전날에 상승했던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오늘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기술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이 모두 하락세 나타냈고요.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나홀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연이은 급락세를 겪었습니다. 12월에만 무려 44%나 하락했는데요. 11번의 거래일 중 10번이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날에도 11% 급락했었죠. 낙폭이 과도했는지 간밤에는 약 3% 가까이 상승했고요. 11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베어드에서 목표 주가를 316달러에서 252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110달러대인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인 니오의 주가도 어제는 8%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2.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내년 인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증 시내에서 전기차 업종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전날 6% 하락했었죠. 미국 내 겨울 폭풍으로 지난 주말 연휴 동안 수천 편의 항공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일에 예정된 항공편의 60%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선주 매각으로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요. 또다시 하락하면서 4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날 AMC의 CEO인 아담 아론은 이사회에 자신의 임금 동결을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임원들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락홀딩스는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줄줄이 상향 조정하자 5.6%가량 상승했습니다. 제니 몽고메리스코 분석가들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요. 비록 올해 73% 하락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화요일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160로 책정했고요. 노스랜드 캐피털마켓 역시나 제네락을 2023년도에 최고의 종목으로 꼽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풀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약 1% 하락해서 7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